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저희 EBS 초대석 1월 한 달 동안 우리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그래서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다 같이 행복한 사회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이 분야를 책임지고 계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의 서른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19대 후반기 지금 교문위 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인터뷰 준비하면서 보니까 15, 16대 하시고 좀 쉬셨다가 지금 19대 삼선 의원이신데 15, 16대에도 교육일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5대 또 교육이 했고 또 16대도 하고 8년간 계속 교육이만 했습니다. 8년 연속으로? 연속을 했습니다. 보통 국회 4년 가운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임위 다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통례인데 예. 저만 그렇게 8년간 교육이만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교육위를 가시게 됐고 어떻게 8년이나 그걸 계속 하시게 되셨습니까? 그런 사례가 저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교육위를 맡을 때는, 교육위 가겠다 생각했을 때는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15대 때면은 그때 96년도입니다. 예. 처음 들어와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국정의 한 부분을 맡고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해야 될 입장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그 시작은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가기로 생각을 했죠. 예. 근데 그때는 교육위원회를 지금하고 전혀 달랐어요. 교육위원회가 말 그대로 안 가려고 하는 위원회였습니다. 위원들이. 요즘은 뭐 경쟁률이 5대1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주 셉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안 하려고 그래서 서로 기피하는 위원회였는데 저는 그때 교육이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가려고 했죠. 예. 근데 그때 내용을 알고 보니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로 계실 때입니다. 야당 총재죠. 예. 야당 총재로 계실 때인데 사실 제가 그때 이 파이팅이 좋다고 그래서 지금 치면요. 싸움을 잘한다고. 그래서 그때는 국방위원회 군인들이 그때 아직은 특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 그리고 내무위원회라 그랬습니다. 행안위원회가 좀 그랬었는데 그런 쪽이 여야 간의 쟁점이 많고 그세게 말 그대로 붙어야 하는 이런 상임위였어요. 그렇죠. 그쪽으로 보내라고 말하자면 그 오다를 내려놨어요. 네. 원내 그때는 총무라고 그랬습니다. 박상천 총무가 계셨는데 그렇게 지시를 해놨는데 제가 교육이 가겠다 그러니까 보더니 교육이 올해는 경쟁이 세다 이러더라고요. 경쟁이 안 셌다면서요? 전혀 없는데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로?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뭐 경쟁이 세더라도 나는 교육이 가겠다 그랬더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총재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서른이 고집을 피우니까 교육이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습이 됐어요. 그래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하다 보니까 4년을 내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재선이 됐는데 그 다음번에 재선이 돼가지고 옮기려고 그랬더니 교육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육이 계속 활동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내리 8년을 했습니다. 원래 그 고대에서 역사를 공부하셨잖아요. 네, 사학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주화 운동 하시고 재야 운동 하시다가 김대중 총재의 비서로 이제 정치 입문하시고 그렇습니다. 교육 문제하고 별로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렇게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전부 아버지가 원래 교육자였습니다. 대구 사범을 일기로 졸업하시고
교육계에 계셨는데 그런 영향도 있었지만은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 운영을 한다면 뭘 해야 이 대한민국이 바른 나라로 가면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갈 것인가 고민 끝에 이거 시작은 교육부터 해야 된다. 국가의 기본은 교육이다. 예. 네. 교육이 바로 서면은 예. 세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나서서 바른 나라가 되면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교육이 바로 써야 된다. 소위 교육입국이었죠. 네. 그 점에 착안해서 교육이 가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9대에서는 교문위 위원장까지 이제 맡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96년 초선 의원 첫 해였던 때에 비하면 지금 무려 18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가의 기본인 교육 좋아졌습니까? 말씀드리기 힘든데요. 그런데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냐요. 제가 15, 16대를 그치고 17, 18대를 8년간을 쉬고 19대 국회에 들어왔거든요. 예. 19대 들어와서 보니까 국회가 바뀐 점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하나는 남의 당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당이 새누리당이 그때 한나라당 그 전에 또 민정당이고 그랬었죠. 신한국당 네, 신한국당 그 과정으로 있었는데 15대 16대만 하더라도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당 의원으로 있나. 이런 사람들이 18대 19대 오니까요.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어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 사실은 여당 의원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요.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 군 출신, 그런 사람들이 관료 수두룩했죠. 출신 이런 분들 많으셨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19대 와서 보니까 그런 변화가 있더라고요. 예. 이 여당이 만만치 않구나.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 큰 변화였고 또 하나 변화는 15대 16대만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대충 했어요. 근데 19대 와서 보니까 위원회관 벽에요. 예. 이게 포스터가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세미나하고 토론회 한다는 그 자리가 없으면 못 붙여요. 방도 구하기 힘들어요. 300명 의원들이 다 그런 걸 해요. 네. 그 토론회를 하고 심포지움을 하면은 적어도 그 하는 동안에는 위원회 있거든요. 공부를 해요. 그게 이제 사회 최고 권위자들이 와서 해주는 거이기 때문에 예. 한두 시간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통해져요. 공부를 한다는 게 의원들이 공부를 한다는 게 그 차이더라고요.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국회의 변화. 예,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사회 교육 현장도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바로 15대 때 96년에 교육 현장도 일선에 가보시고 지금도 가보시는데 네. 이게 눈에 확 드러나기까지는 아닌가 보죠, 아직은. 예, 그 환경은 좋아졌습니다. 교육 환경은. 예, 교육 환경은 많이 좋아졌는데 학급당 학생 수도 많이 줄었고요. 예. 학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좋아졌는데 안에 내용물 컨텐츠가 얼마나 변화가 있고 얼마나 질적인 향상을 했는지 좀 더 천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아마 좋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처음 교육위원회 하실 때 국정감사 연속 4년 1등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네. 어떤 점에서 그런 점수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저도지만은 우리 보좌진들이 잘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일종의 사명감이랄까? 예. 이 초선위원들이 그런 게 활활 타거든요. 대부분 그래. 처음 국회 들어오면은 그 초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거로 뭉쳐있기 때문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특히 저는 교육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때 불이 타고 있었던 때죠.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불 안 타십니까? 지금은 뭉게뭉게 타고 있습니다. 황우여 장관도 15대가 초선인데 같은 초선 의원으로 교육위를 같이 하셨더라고요.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 하시겠네요. 잘 알죠.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다. 네, 대단히 훌륭한 분이고, 그리고 뭐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황우여 장관이 대표가 되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야, 이거 새누리당 간단치 않구나. 예. 어떻게 저런 양반을 대표로 뽑아내나? 이거 우리가 저치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인물은 됩니다. 지금 장관으로서는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 이 인사에 실패를 거듭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교육부 장관 그리고 지금 문체부 장관 이 문화체육부 체육관광 김종덕 장관 이 두 장관에 대해서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봐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건 야당이
저런 정도의 장관들이라면은 같이 논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죠. 일단 신년 초라 그런지 아주 기분 좋게 덕담으로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덕담은 아니고 사실 근거에서 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맡고 계신 야당 위원장이신데 네. 담당하는 그 두 부처의 장관을 일단 칭찬해 주셨습니다. 뭐 비판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현안 네. 하나하나 나올 때 정말 네. 칭찬하시는지 비판하시는지 듣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교문위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야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30명인데요. 위원장 포함해 30명인데 여당이 16명입니다. 새누리당이 16명이고 우리가 12명이고 그다음에 정진우 의원이 정의당으로 한 분 예. 계시고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야당이 다 합치면 14명이고 예.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장은 중립이 서야 되거든요. 13대 16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치른 수능 얘기부터 꺼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무슨 뭐 물수능이라는 얘기도 많았고 또 문제 출제 오류도 또 연달아 발견이 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정부에서도 수능 개선위원회 만들겠다고 했고 야당도 수능 대책 특별위원회 만들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이 별도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그런 출발부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근데 수능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고가 많았지 않습니까? 우선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이 대안을 제시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수능은 기본적으로 물론 걔네들 많이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대학 서열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판사형대 나온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이 근원부터 따져 나오면은 교육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면은 근원부터 따져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학 서열화가 결국은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렇죠. 좋은 대학이라는 게 결국은 이 학벌 사회, 학력 사회 이 구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한정돼 있고 근데 다 소위 인류 대학으로 청하는 거죠. 예. 그건 가고 싶은데 그게 들어가려면 경쟁은 세워지고 이 구조 속에서 그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대학을 선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구조 속에서 나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수능이라는 제도가 지금 현재 정착되어 있는데 수능도 쭉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전에는 뭐 예비고사라고 그랬다가 학력고사로 바뀌었다가 지금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근데 수능은 기본적으로 대학 서열화를 말하자면은 좀 약화시킬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없앨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볼 때 저는 기본적으로 쉽게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변별력은 또 가져야 되거든요. 물론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낼 것이냐 이게 제일 큰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래서 변별력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수능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사교육인데 우세하게 됩니다. 학원 가게 되고 네.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별력 없으면은 또 무수능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교묘하게 잘 섞어내는 이 장치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작년이죠. 작년에 수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뭐 내용들을 보면은 이건 장치 자체를 좀 잘못한 것 아닌가. 우선 총리실 산하에 돼 있습니다. 예. 교육과정평가원이 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걸 다시 교육위원회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로. 교육부로 돌려서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가 책임지고 수능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게 시작이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우선 담당 기구를 바꿔야 기구부터 한다. 바꿔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총리실에 몇 개 넣는 것보다는 교육 전문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이 이걸 맡아서 우선 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대안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는 대안은 예. 그게 첫째 문제이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EBS가 지금 이 EBS 방송입니다만 EBS가 수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연계 70% 70%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치는 잘 되어 있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장치가 깨지도록 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물수능 부분에 대한 그 비판도 피해 나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능이 대학 서열화를 적어도 약화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 장치까지 전제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능을 기본적으로 쉽게 해야 되는데 네. 그 장치에서도 EBS 쪽의 방송을 듣도록 하는 게 70% 배정해서 나오도록 하는 게 이게 방법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기본 방향에 있어서는 방향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EBS 방송 같은 거야말로 돈 안 들이고 네. 상간 벽지에서도
도시의 서울 강남의 고액 사교육하고 똑같은 방송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뭐 계층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죠. 적어도 EBS 교육은 수능에 대한 대비책으로서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장치 속에서는. 그래서 EBS를 뭐 더 강화해서 뭐 100% 하겠다는 생각은 틀리겠지만 적어도 70% 선에서 반영하겠다고 하는 이 방법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허물어뜨리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방향은 좀 더 쉬운 방향으로. 그러나 방향으로. 변별력을 어떻게 가져나갈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수능 출제위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능 출제위원들을 주로 교수들을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교수가 72%인가 그렇고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한 20% 정도 되는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역할도 현재 교사들은 조금 보조적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바뀌어야 한다 생각해요. 교수들은 대학 사정은 정확히 알지만은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덜 하거든요. 물론이죠. 교사들보다는. 그럼요. 교사들도 우수한 선생님들 참 많아요. 예. 그분들에게 좀 더 많은 그 역할을 주게 하는 방법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교수들은 대학 강의는 잘하지만은 고등학교 내용은 모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변화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현직 교사의 역할을 강화한다. 강화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틀어놓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위원들이 폐쇄적이에요. 네. 이것도 역시 학벌과 관련돼 있습니다. 끼리끼리 하는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현상. 예. 이것도 타파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 내부에 있는 어떤 문제점들, 이게 클리어하게 내놓고 토론을 하면서 이게 속죄하듯이 틀어놓고 얘기하는 뭐가 있어야 할 거라 생각해요. 그게 좀 바뀌진다면은 수능 문제를 보는 시각도 좀 바뀔 수 있고 내용도 바뀔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향에 있어서는 정부하고도 일단은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 게 이 교육부도 현재 중3학년부터는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꾸겠다. 네. 또 지난 연말에 처음으로 내놓은 그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서도 영어도 쉽게, 수학도 좀 쉽게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방향은 맞는데 특히 이제 영어 절대평가로 하겠다는 거는 잘한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학원이 보면 영수거든요. 네. 다 영수 중심으로 국어도 들어가고 다른 과목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수능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방이 내려진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영어뿐만 아니고 수학도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학까지 상대평가로? 절대평가로 가자 이거죠. 절대평가 쪽으로? 그렇게 가야 이게 그나마 좀 덜한 사교육 강풍이 좀 줄어들지 안 그러면은 이게 잡을 길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는 뭐 수학 교재 종류나 문항수를 좀 줄인다 이런 정도를 내놨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절대평가로 더 가자. 네.